자, 김정은의 추석 활동 하나둘씩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큰 수해가 났거든요. 자동차가 공개됐습니다. 저희 한 가지씩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사진 보고 있는데요. 네, 새로운 패널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전옥현 차장님 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화면에 저 장면 지금 사진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해가 났고 그 다음에 저런 장면을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수해가 나면 김정은은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뭐 이게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수해가 네. 나자마자 현장을 보고 현장에 적절한 그런 지휘를 네. 하면서 각종 이제 이 수해 복구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기본인데 네. 이제 김정은이답게 역시 네. 현장을 아직까지도 가지 않고 이렇게 현장을 외면하면서 이런 북한 그 핵과 네. 미사일로 이 안보 위협을 가하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수해를 크게 입었고 어느 지역은 이제 벼 농사한 거 수확을 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근데 노동신문이 공개한 건 이제 13일 지난주인데 보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고개를 숙인 벼 농사 지역인데 뒤에 차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이제 논란이 많이 됐고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이 고가의 차량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두 대가요. 네. 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벤츠로 추정이 되고 뒤에 보이는 앞에 게 랜드로버로 네. 보이고요. 뒤에 있는 차량이 벤츠 스프린터 그러니까 경호원들이나 의료진이 네.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두 대 아주 고가의 차량들이 사진에 잡혀 있습니다. 보통 이게 세단이라 그래서 4인승 차량 그런 게 의전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지금 여기는 지방 나들이라 그런지 약간 기분을 내는 건지 주말 나들이 레저용 차량 같은 게 눈에 띄네요. 예, 이제 이 레인지로버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네. 영국제 아주 고급 차량이지 않습니까? 예, 가격만 해도 한 1, 2억 정도 하는 아주 고가의 차량인데 이 특히 레인지로버는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는 왜 좀 많이 쓰려고 하냐면은 이 특각들이 고산지대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고산지대에 오르내리려면 네. 사륜구동의 이 레인지로버 같은 것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예, 특히 이제 김정은이가 네. 이 레인지로버를 좀 많이 활용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보이시는 듭니다. 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부부인데 약간 개조한 것입니다. 바로 같은 모델의 차인 거죠. 레인지로버, 랜드로버라는 차량 모습인데 여왕이 직접 운전하는 것도 보니까 같은 차네요. 예, 그 특히 현 영국 여왕이 네. 이 레인지로버를 네. 굉장히 그 좋아한다고. 그래서 연세가 지금 90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네. 저렇게 운전해서 네.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거가 이제 우리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부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도 엘리자베스 여왕 부부는 이 레인지로버 김정은이 좋아하는 게 약간 왕가에서 영국 왕실에서 좀 좋아하는 차니까 좀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역시 또 지방의 비포장 도로나 포장을 했더라도 이제 표면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사륜 구동차를 김정은이 선호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편의성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포장도 도로 사정도 물론 안 좋지만은 네. 이 특각 같은 거 다닐 때 네. 구동력이 좋기 때문에 네. 이 차를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게 타고 다니는 차량 같은 거 공개되고 이건 경호란 관점에서 이런 것까지 공개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노동신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사진이 났는데 이거 편집하는 사람이 좀 가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물론 이제 경호적인 측면에서는 네. 이제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은 네. 특히 이제 경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북한만큼 네. 역설적으로 보면은 안전한 데도 없거든요. 그만큼 경호 우회 요소가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차량을 이렇게 보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뭐 벤츠와 영국제 차량 뭐 이런 거 원래 유엔 제재가 진작 단단하게 진행됐다면 수입할 수 없는 차잖아요. 그렇습니다. 고급 승용차 못 수입하도록 돼 있잖아요. 고급 승용차하고 이제 사치품 네. 이런 거는 이제 금수 품목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중고를 구입했든가 아니면은 일찍이 신차를 구입했든가 아니면은 네.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위장 리스트를 통해서 불법으로 구입을 네. 했든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네. 이보다 더한 거라도 구입을 하려면 네.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이걸 네.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의 행보가 있을 때마다 저렇게 배경에 보이는 차량 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 둘씩 얻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지금 수해를 겪고 있는데 악단의 공연과 수해 뭐 같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김정은의 생각하고 좀 반영이 된 걸까요? 청봉악단의 공연 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데 저기 영상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해와 청봉학단 이동영 차장 어떻게 좀 설명해야 될까요? 예, 지금 뭐 국가적인 위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에서 큰 수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저렇게 악단 공연 그리고 뭐 국제적인 평양에서 지난주에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계속되는 국제 영화제까지 성대하게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생존에 이렇게 좀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이렇게 체제 선전을 위한 국제적인 행사 그리고 문화 행사 공연에는 절대 손을 놓지 않는 저런 행보에서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그런 북한 정권의 실상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사진도 직접 공개하고 그러는데요, 전혁근 차장님. 우리가 수해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만큼 이제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북한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네. 이런 대재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현재 네. 이 피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네. 이번 수해를 자기네 힘으로는 도저히 복구할 수가 없는 네. 이런 한가의 상황에 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급하다 보니까 네. 이제 평양 안에 있는 그런 아시아 주재 이 각국 대사들을 초청해서 네.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네. 또 미국에 있는 유엔 대표부, 북한 네. 유엔 대표부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 대해서도 네. 지원을 요청한다. 다만 특이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네. 일체 이런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상반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 지금 북한이 우리 홍수 났으니 쌀 달라고 얘기하기 북한이 좀 민망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정훈 편집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북한에게 대북 인도적 홍수 피해 복구 지원 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보니까 사설들도 쓰고 기사도 많이 썼더라고요. 급하다,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그거 인도주의로 보게 되면 지원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보내주는 지원품들을 또 누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문제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죽이겠다고 한번 칼을 든 사람한테 그 사람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면 밥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자기 일이면은 선뜻 어려울 거고 남이 하는 거고 우리 정부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위협을 다른 각도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글쎄요, 저는 조금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인도적 홍수 피해 복구라는 면에서 식량도 주고 그랬지만, 뭐 라면도 준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중장비, 건설 피해 복구를 위해서 중장비도 주고 그랬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북한에 줘야 한다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방금 우리 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 지원이라는 것이 아무리 인도적 차원의 그런 그 지원이라 하더라도 당시 남북 관계의 상황 이런 것도 상당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인도적인 측면에서 네.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줬는데 네.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인도적 지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그 남북 관계의 특성 그리고 네. 김정은 체제의 특성상 본다면 네. 우리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도적 지원은 설령 북한이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인도적 범위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권에서 이제 오늘 현안 브리핑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나오는데 일단 북한이 문제를 일으킨 건 맞다. 하지만 이 일을 일으킨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일단 배고픈 식량이 부족한 수해 이재민들한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이게 세월호 사건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세월호 사건 현장 가신 분들은 알 텐데 거기서 우리 많은 사회단체하고 기업들이 구호품을 제공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당시 그 피해자 가족들이 거기서 많이 체육관에서 묵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한테만 지원됐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져가서 오히려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우리같이 굉장히 눈 밝은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네. 지금 뭐 기 의원님처럼 하면 좋겠지만 북한이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우리도 안 되는데 생각 한번 해보셔야죠. 그래서 명분상으로 보게 되면 다 맞는 말이지만 현실에 가게 되면 현실이 아닌데 그걸 꼭 해야 되느냐. 그걸 뭐라 하면 좀 어리석다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남아도는 쌀이라도 지원하게 되면 또 핵미사일 그 비용을 지원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해가 나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이 삶의 문제를 매개로 해서 이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진짜 처한 위치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네.
상당히 다를 거라고 보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야당에서 쌀을 주자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네. 제가 볼 때는 야당도 그렇다면 네. 인도적 차원의 그 쌀 지원을 요청한다면 네. 사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이의를 달아가지고 네. 사드 배치를 반대했잖아요. 네. 근데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야당도 거기 합의해 주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뭔가 조건을 거는데 네. 사실 인도적 지원도 조건을 걸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네. 그런 의미에서라면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사드 문제나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네. 정부나 그다음에 일반적 국민적 정서 네. 이런 데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는 것이 좀 선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 오케이 북한 정권과 인민을 구분합시다. 인도적 지원하되 그러면 안보 문제를 일으킨 김정은 정권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니 또 대비를 위해서 사드는 배치 동의하겠다. 이런 대타협이랄까 이런 게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어떤 사드 문제에 대한 야당의 입장, 네. 그리고 우리 국내 여론 분열, 이런 걸로 본다면 야당이 그런 입장으로 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거는 우리 내부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 이 가부 여부의 문제는 이제 곧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인도적인 지원 그 문제 하나를 네. 다른 문제와 연결시키기보다는 네. 북한 정권의 행태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네. 맞을 것이다. 네. 인도적인 지원이 우리 정부의 우리 대통령께서도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한 걸 이유로 해서 야당이 이제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도적 지원도 결국은 북한이 내놓아야 할 통치 비용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저 정도의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은 상당한 통치 비용을 줄이는 그런 득을 갖다 주기 때문에 사실상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데 전용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은 신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홍수 피해 지원 얘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1984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우리가 홍수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 북한이 예상 밖으로 인도적 지원하겠다 그랬다가 우리가 그럼 받겠다고 했었잖아요. 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자, 저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런 일들이 상황 변화에 좀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안보 상황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야당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일단 인도적 지원해야 한다. 안보 상황 이렇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나 안보 상황 관련된 것 하나둘씩 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통해서 이 사드 얘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